여론공탁. 여론공탁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좀 진행을 하죠. 네.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집권 여당 갈등 내용이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여요. 온통 전선입니다. 거기다가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른바 뭐 관저, 무속인 네. 논란 등등, 뭐 지금 보면 당정대 네. 다 총책 난국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그렇습니다. 한번 분석 좀 해주십시오. 지지율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도 대통령 지지율 20%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또 이번 달 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 29.8%, 부정평가,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7.4%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조사인데요. 뉴스피미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31일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조사는 긍정 33.7%, 아하. 부정 64.7%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RN서치 조사는 30%대 초반이긴 하지만 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은 내려갔고 아하. 부정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대로 회복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RN서치 조사 결과만 그렇죠. 봤을 때는 추세를 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졌어요. 긍정률은 떨어졌고 부정률은 올라갔다. 그렇다면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네. 이제 정말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심각한 회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입니까? 지난주와 비교해서 한 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전에 네.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를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옥이라고요? 무간지옥이요. 무간지옥이요. 무간도 영화 있었잖아요. 무간지옥이 헤어날 수 없는 이런 맞아요. 상황은 이제 무간지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똑같은 패턴이 터졌다가 잠잠해졌다가 다시 터지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건희 무간지옥.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 논란들이 있다가 지금 최근에 잠잠해졌는데 다시 터진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옛날에 다누림 건설이라고 그 용산 그 집무실 인테리어 6억 8천만 원 네. 공사 맡겼는데 관급 공사 실적은 8천만 원밖에 없었었는데 이거는 사적으로 수의 계약한 거 아니냐. 그때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맞아요. 한 번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다시 코바나 콘텐츠 후원한 업체가 관저 공사 그리고 용산 청사 감리하고 설계도 지금 그 건축사무소에서 했다라는 거니. 네. 그 코바나 후원 그 콘텐츠 후원한데 이것도 네. 무간지옥이죠. 그리고 무속인 무간지옥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무속인 얘기도 건진법사 천공수성했다가 좀 가라앉았다가 또 나와서 지금 뭐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보내 안 보내 지금 권력투쟁도 무간지옥이에요.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직무대행에서 이거 해가지고 한번 징계하고 안정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뭐 전원 뭐 초선 의원들 들고 일어나서 다 사퇴하면서 지금 권력투쟁 무간지옥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이 어떤 정책 이제 뭐 이거는 일종의 뭐 좋아 빠르게가 무간지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막 급하게 하다가 막 난리가 나요. 예를 들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예. 잠시 가라앉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육부에서 5세 갑자기 입학 연령. 초등 연령이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느냐. 이거는 대통령이 국정기조에 대한 완전 대개조 대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인적 쇄신도 없고 뭐 그런 할 의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5년 내내 이걸 봐야 될까 이 무간지옥을? 대표님, 이 네. 무간지옥 다른 방송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독이네요. 이거 단독입니까? 네. 지금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러니까요. 무간지옥이라는 거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무간지옥을 이야기하는 김준일 대표의 얼굴이 예. 영화 무간도에 나오는 유덕화를 닮았네요. 유덕화보다는 그 누구죠 그 사람? 그 다른 상대편의 범죄 조직에 가입한 검찰.
주성치 아니고 이런 데 까먹었는데 제가 양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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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네. 살찐 류더하로.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걱정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그 말씀을 하면서 계속 끝도 없이 빠져드는 무간도에 비유해서 무간지옥인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배정수 소장님도 비슷하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원인들은 알고 있어요. 인사다, 또 경제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처럼 정책 혼선 이 부분도 경찰국도 그렇고 또 만 5세 취약 연령도 그렇고 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휴가 중에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연극 해화동을 찾아서 네. 연극 한 편을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연 아니 그냥 연극 봤습니다 그냥 사실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또 논란이 야기되는 것처럼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통령은 뭐 큰 문제겠어요. 뭐 8월 말 되고 연말 되면 뭐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대통령은 지금 서민들의 현장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있을까. 지금 사실 서민들이 무간지옥입니다. 물가는 올라가죠. 기름값은 내려오기는 했지만 살짝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건 네. 유류세 플러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유가가 내려온 것이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 경북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 네. 지금 우리 뉴스킹의 박지훈 진행자도 잘 알겠지만 정권 교체가 됐을 때마다 와 이리 좋노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저 경기도 사람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좀 많이 살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와이래 네. 좋노 하긴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대구 경북의 정서가 와이라노 와이라노 와 와이카노 이렇게 와이라노 자,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네. 지지율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것이고 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등장하는 8월 말이면 오를 거야. 정치적 대결 구도가 되니까 대선 때처럼 48대 47이 될 거야. 아니면 연말 되면 우리 국민들이 지쳐서라도 이제는 대통령에게 적응을 할 거야. 그런 분석은 참 힘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중에 네. 지금 정책 얘기도 하셨어요. 정책도 무간지옥이다. 우리 김준일 대표가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경찰국 신설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냥 넘어갔다고 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부분은 이 조사가 제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97%가 반대한다. 이게 이런 조사가 가능한지도.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실에서 제시한 조사인데 네.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김준일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건 이제 13만 1,070명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조사라는 것이 대표성과 객관성과 또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물어봐야 되는데 자,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적확하냐 예. 적절하냐 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무작위 표본 추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하러 오고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사람만 와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1, 2, 3일, 4일 만에 아하. 12만 명이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맘카페 이런 데 링크가 돌아다녔겠죠. 아하. 야 여기 와서 빨리 반대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지금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매우 강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7% 나오는 건 보통 이제 공산당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뭐 여론조사 네. 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 물어봐도 안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절대 명제한 게 없는데 97%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두 분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표본 이미 추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경청, 이 정책과 관련된 여론을 들어보는 경청,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관계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공감의 과정, 마지막에 이제 액션,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 5세 취향 연력도 그렇고 경찰국도 그렇고 왜 이렇게 혼선을 빚고 갈등이 야기되느냐. 시행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단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평가할 때도 대통령의 경청과 대통령의 공감이 있으면 지지율은 60%대예요. 근데 겨우 시행만 하니까 그래서 시행령인가요? 시행만 해버리니까 이것 자체가 국민들로 뭐지? 예.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내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뭐가 주십시오. 있냐면은 예전에 이낙연 총리가 네. 명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장관 차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자는 일반 국민은 4대 의무만 지고 있는데 공직자는 여가에 한 가지의 더 의무가 있다. 설명의 의무까지 5대 의무가 있다. 설명을 하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사회적 감수성 그리고 정성과 정량 그리고 준비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사회적 감수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국민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미리 감지하고 어떻게 하면 덜 분노하고 덜 화가 나게 할지를 공직자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순애 지금 이 뭐 부총리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025년부터 우리 시행할 겁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게 되면은 이게 저항 국민적 저항이고 엄마들이 막 불안하니까 그럼 우리 애는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분 뭐 이낙연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는 평가가 다르겠지만 이 총리 시절에 이 발언은 전 명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었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바로 그런 묵직한 목소리로 공무원들은 그 소통을 챙겨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지금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안을 냈는데 물론 대만 관련성 때문에 민감하기는 합니다. 우리의 그 대중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만난다 안 만난다 그냥 확실하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날지 안 이것도 만날지 혼선이 나는 이런 것도 혼선이 나는 게 지금 뭐 계속해서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건 저는 이른바 시소 현상이다. 시소 뭐죠? 시소 시스템이 부재하고 또 소통이 부족하다. 아, 시소. 그러니까 시소 하다 보면 이게 쌓여서 지지율에 더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퍼컷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퍼컷 타격을 받아서 오히려 그로기 상태에 빠지는 상태예요. 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 이런 조사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조사도 했던 것도 문제고 이 조사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관련된 것도 좀 차이 나는 것처럼 보면 그것도 한번 소개는 해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조사가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립니다. 굳이 이 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비교를 해서 자꾸 또 리서치 비유가 자체 조사로 지난달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정부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비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 33%. 지금 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 57%로 나타났고요. 코로나 대응을 물어봤는데 이것은 이제 줄곧 추세 조사를 해온 것인데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이전과 이후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 조사한 이래로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9%밖에 안 된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지율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뭐 의미 없어요가 아니라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다 반영되잖아요. 다른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코로나도 거의 지지율로 같이 가고요. 뭐 이거는 의미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정 운영 누가 더 잘했나 이거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누가 잘했나 이런 의미 없죠. 어쨌든 간에 지지율대로 그대로 지금 반영되는 것 같고 거의 그대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정 동력 상실 요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속담에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 뒤꿈치도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뭐 방역은 뭐 그렇게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각자 도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불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앞으로 5년, 4년, 10개월 남았는데 지금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거 지지율. 자, 지금 휴가 중인데 뭐 지금 연극 관람도 했다고 하고 또 휴가 중에 그 어떤 메시지도 쉰다고 했다가 안 쉰다고 했다가 뭐 쉬는 걸로 지금 시소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쉬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5일까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새롭게 나오시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떤 메시지 같은 거 쇄신책 같은 게 나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두 분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지금 근데 대통령실 인위적 인적 개편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뭘로 쇄신을 하실 생각인지 결국은 인사거든요. 인사인데. 결국은 인사예요. 근데 자기 사람 내치지 않는 스타일이 지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각제면은 사실은 총리가 물러날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 총리가 물러나죠. 뭐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지금 스캔들 하나로 지금 물러나고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 주변 인사라도 그러면 다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무간지옥 같다고 이게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조금 이 부분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일단은 일단은 대통령실이라도 쇄신해야 된다. 그 뭐 논란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 복귀를 막내 아니네 이렇게 했지만 당도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된다. 당도 필요하고. 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의 답은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먼저요? 아닙니다. 진짜 이재명이 아니, 말하는 진짜 겁니까? 이재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막 약자를 많이 하시니까 예. 예. 너무도 시소 뭐 이런 거 너무 좋았,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혹시나 뭐가 있나 싶어서. 그런 이유가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결국 정치는 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타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검찰총장 때 또 보면은 무슨 검찰 관련된 개혁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적 경쟁력이 솟구친 것이 아니라 네. 정권 교체 좀 해보자. 그런데 적임자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과 맞짱 뜨는 바로 그 사람 윤석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아하. 보수층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예. 정권 교체 가능한 인물로 보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졌어요. 조윤 갈등, 추윤 갈등, 대선 때는 윤명 대척.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저는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경쟁을 하면서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는 거지 스스로 바뀌긴 저는 쉽지 그래서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예컨대 이제 전당대회 예. 이후에 그 당 대표가 되거나 했을 당 대표가 때 된다면 그때 이제 자극받고 좀 더 저는 그래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때 8월 말 9월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인사를 잘해서나 또는 쇄신을 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등장으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 없이 이재명에 대한 대항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이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참모진 교체할 필요 없다. 바뀐다고 달라지겠느냐. 그 이야기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옆에서 지켜볼 때 아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누구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강한 정치적 자격이 올 때는 알아서 변했어요. 바뀔 것이다. 알아서 네. 바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말했듯이 뭐 또 무관지역 중에 하나가 당 상황인데 국민의힘 당 상황 중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어차피 당 입장에서는 국회 공천받고 국회의원 당선되기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PK 지역 특히 부울경 지역이 불불 끓다 보니까 그쪽 의원들의 상황들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그러니까 PK와 PK 지역. TK는 상당히 정서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여론에 예민한 거는 아무래도 부산 경남 쪽인 것 같고 여기에서 왜냐면은 여기 다 넘어간 적이 있잖아요. 민주당 네, 쪽으로 그렇죠. 예. 싹 뭐 이제 지자체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사실 이제 이 비상 상황이라고 당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의원들도 89명 중에 김웅 의원 1명 빼놓고 다 비상 상황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막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비상 상황이다라고 진짜 생각한 비상이다.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복귀를 못하게 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은 이게 밖에서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쇄신으로 보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성동 아까 전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비대위 출범해도 그 은근슬쩍 가시려고 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은 뭐 윤핵관이 지금 지도부에 있었어요. 근데 윤핵관하고 가까운 분이 비대위원장에 오고 거기 같이 지도부에 윤핵관이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다음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했는데 또 윤핵관이 앉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쇄신으로 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원 등판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이제 야구로 따지면은 초반에 이제 강판당하고 투수가 그런 다음에 1회 초에 지금 권성동 구원등판 왔는데 지금 폭투로 지금 한 7실점 한 거거든요. 공을 그냥 내리 3개를 그냥 마음대로 막 지금 폭투로 지금 완전히 실점을 했는데
계속 저는 완투하겠습니다. 경기를 제가 매조지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을 복귀를 못하게 할 거면은 나머지 책임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이를테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이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게 뭐 해결 방안이긴 한데 지금 오늘인가요? 상임 전국이 열리면 네. 아마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대표는 상임 정국이가 내일인 것 같아요. 내일입니까? 내일이요, 내일. 내일 네. 개최가 되면 그 서병수 위원장 얘기로는 지금 의장인데 그 이준석 대표 해임시키고 비대위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그걸 하는 걸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당원 당규에 네. 대한 해석을 내일 하고요. 네.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에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개정을 하고 9일날 당원을 빠르면은 바꾸죠. 그 다음 날 바로 10일 비대위원장 날 뽑고. 그렇죠. 네. 10일날 비대위가 출범되는데 야, 이게 이러면 이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태 수습이 아니라 점입 가경이 예정된 오히려 수습이에요. 제가 그 질문이거든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라고. 아니 더 갈등 국면으로 가는 왜 거 그럴 수밖에 아니겠습니까? 없는 점 20대 30대의 표심도 오림부중이에요. 여성이나 중도층. 그러니까 PK 정서는 아까 대구 영북은 말씀드렸잖아요. YD 전노에서 와이라노 와 이렇게 바뀌면 네.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정서는 막 치아부라 네? 이거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막 치아부라 이게 자갈치 시장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한 거죠. 네.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이준석 대표 관련 내용이 수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사태 수습 가능한 거예요? 비대위원 누구 임명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PK 얘기했었는데 조경태 의원이나 아니면 뭐 정진석 부의장이나 등등 어떻게 아니 근데 예상이 됩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네. 조경태 의원으로 이준석 대표 관련된 부분이 수습되겠어요? 그러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아니 소위 부답인데 왜 물어봐요? 할 냈었더라고요. 예. 앙천 대소는 크게 웃는 거지만 소위 부답은 안 웃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정진석 부의장이 오면 더 불거질 텐데 네.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돌아와요.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고 근데 그나마 중간에서 비대위 위원장으로서의 수습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인물이 저는 내부에서는 주호영 의원 정도로 보고 근데 그러면 이게 오래 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겠어요. 법적 대응에 이번에는 반드시 법적 대응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과 이번은 다르다. 징계위 때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혹과도 관련됐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도부의 부적절한 법적 절차 비대위로 넘어가는 왜냐하면 살아있는 엄연히 이 대표가 있는데 지금 비대위로 가고 있고 자동으로 해임된다 이 이야기를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했습니다. 이게 해임인지 제명인지 이 표현도 서병수 의장도 서 의장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맞나 하는 표정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해석을 왜 합니까? 그냥 있는 당규 당헌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그렇죠. 전국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먼저 가이드라인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습니다. 그 필요할 듯 해서 이거는 이제 법적 대응 들어간다라는 하겠다는 거죠. 뜻이에요. 뭐 이거를 비망록을 쓰겠다고 이거를 뭐 공개 기록을 남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증거를 해서 예. 남기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죠.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무간지옥이에요. 이것도. 또 무간지옥입니까 이것도? 이것도 무간지옥인 이것도 거죠. 결국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지만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예.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법적 대응 들어가는 순간 일단은 법원이 이제 판단 나올 때까지 네. 또 있고 판단이 나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해석도 뭐 예를 들면은 정미경 최고위원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법원이 당대표를 변호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외부의 인사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관선이네요. 관선이요, 관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선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사법부가 보내는 거니까. 예. 이게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주식회사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주식회사 분쟁이 생기면 그렇죠. 법원에서 임시 대표이사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혹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생길 수가 박지훈 변호사님이 혹시 거기 임시 대표로 혹시 뭐 가거나 있어요. 만약 시켜주신다면 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럴 리가 없으니까요. 아. 만약 시켜주면 제가 잘 아니 정리를 그러면 해드릴 자리를 사실은 비우면 있는데 제가 뉴스킥을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니, 농담이고요. 배종찬의 뉴스킹. 아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간단히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게 그런 네.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론상으로도 더 동정 여론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럼 때리면 때릴수록 몸집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다.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당대표 네, 후보 예. 적합도가 있더라고 여권 당대표. 이게 이제 아까 적합도. 소개해드렸던 리서치 뷰 예. 조사입니다. 개요는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네. 당대표 여권 당대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이 26.1%, 안철수가 19.4%입니다. 나경원 11.1%인데 이 조사 결과가 뭐냐면 전체 응답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중도층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무게를 실어줬겠죠. 힘을 실어줬겠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높긴 해요. 그런데 중도층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중도층은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집이 더 커지고 있는 네. 이준석 대표인 거죠. 야, 참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서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질지 또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지 이준석 대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좀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 저는 계속 무관지역이 떠오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이기도 한데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얼마 없는데 어제 당대표 후보 이재명 의원이 기자 간담회 열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그 발언에 대해서는 설화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네. 법적인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설화 리스크는 별게 아니니까 사과를 해도 괜찮은 거고요. 사법 리스크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강하게 지금 수사기관한테 정치적 수사다라고 반발을 했다라는 거고 최근에 그 법인카드 예. 관련해서 사망한 김모 씨 JTBC가 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선관위 이제 그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니까 배우자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네. 3달 동안 1,500만 원을 가져갔다. 근데 이재명 의원 측은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김혜경 씨 차량은 아니었고 그 뭐 선행 차량이었다. 선행 차량이 정확하게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차를 말하는 건데 잘 왜 모르겠습니다. 예. 배우자의 앞에 차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좀 궁색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확실히 있다.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전당대회 때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도 지금 당대표 선거 본선을 앞두고서 정치적으로 이제 수위를 높여서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 리스크를 털어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건 뭐 또 더 밝혀져봐야 아는 사안일 것 같아요. 아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뭐 확대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확대명? 대표는 이재명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그러니까 그거 어대명 이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비대위원장이면 보고를 적어도 받았을 텐데 비대위원장이 보도에 따르면 1, 2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이게 좀 약간 흥행을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대명이 깨졌다라고 그 얘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네. 이준석 대표의 여권 당대표 후보 적합도도 정정을 해드립니다. 리서치 네. 뷰 조사가 아니라 아하. 조원 CNI 스테이트 뉴스였고요. 아하. 조사 개요는 이미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건데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 조원 CNI 스테이트 뉴스입니다. 이재명 44.2%, 박용진 25.1%인데 이게 이제 전체 응답자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훨씬 더 이재명 그렇겠죠, 아마도. 선택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 20% 포인트 차이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겁니까? 그럼 40% 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흥행을 염두에 두고 우상호 말씀하신 것이다.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의도는 흥행을 위한 것이다. 그 흥행이 이제 되려면 이제 비슷해야 되거든요. 예. 단일화, 박용진, 강훈식 단일화 좀 지금 무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스케줄이나 이게 달라요. 강훈식 의원은 최대한 본인을 알리는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도에 네. 사퇴해버리면 뭐 얻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무조건 이재명 반명 연대는 아니다라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냥 삼자고도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안희정 전 지사 출소를 했네요. 8시에 출소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예. 만기 출소했는데 예. 뭐 정계 복귀를 하고 이러진 않겠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그만큼 이제는 직접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네. 그래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당 내든 밖이든. 예. 예. 그래서 뭐 외곽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정도의 영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마지막 나갔네요.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 같이 예전에 논산이니까 그러다 보니 나갔다 하고 안희정 지사의 고향이 논산이죠. 논산이기도 하고 충남지사를 또 했기 예. 때문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사면 아니고 가석방으로 봐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은 가석방을 하면은 5년 동안은 어쨌든 선거에 출마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복권 카드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가석방 해주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 카드 그거는 또 야권의 야당의 어떤 이 역학구도에 막 정쟁을 부추길 때 또 오히려. 한 번 카드로 김경수 풀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족쇄를 풀어주면서 부추길 가능성 뭐 이런 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엔 가석방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동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또 김준일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